자, 시작하겠습니다. 변리사 물리 기출문제 2022년 59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그림과 같이 곡선과 반지름 R인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궤도의 높이 H인 곳에 구슬을 가만히 놓으면 구슬은 궤도를 따라 미끄러지며 운동하여 원 궤도의 두 지점 A와 B를 지난다. A, B에서 원 궤도가 구슬에 작용하는 수직 항력은 각각 NA, MB이다. NA 나누기 MB가 2일 때 H는, 자, 이 문제는 일단은 물체가 이렇게 내려와서 원운동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물체의 원운동 문제는 이렇게 원운동 문제는 보통 에너지 보존하고 원운동 공식을 연립해서 풀이하는 방식으로 자주 출제된다. 이게 바로 출제 경향입니다. 그래서 이 출제 경향을 좀 외워놓으시면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출제 경향을 암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어떻게 풀 건가 하면 첫 번째 에너지 보존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고요. 두 번째로 원운동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식으로 두 단계로 이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보존과 원운동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에너지 보존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출발할 때 속도가 0인 상태에서 높이 h, 그리고 에너지가 E0인 상태에서 물체가 쭉 내려와서 여기 도착하면 A 지점이고 높이는 R, 그 다음에 속도는 V1, 에너지는 E1이라고 하자. 그러면 에너지 보존은 무조건 성립하니까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 에너지 보존은 무조건 성립하니까 에너지 보존을 E0은 E1과 같다. 이렇게 에너지 보존을 적고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없고 위치 에너지만 있다. 그래서 E0에다가는 mgH라는 위치 에너지를 적고요. 두 번째로 A점에는 높이가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도 있고 속도가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도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1 m V1의 제곱 더하기 mgh1 이렇게 적어주시면 에너지 보존을 깔끔하게 적용한 것이 되겠죠. 그러면 H1은 높이가 R이니까 이렇게 R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에너지 보존을 쓸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은 질량을 약분해주고 양쪽에 2를 곱해준다. 그런 식으로 많이 푸니까 많이 푸는 방법을 이용해서 질량을 없애주고 양쪽에 2를 곱해준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EGH가 되고 이쪽은 V1의 제곱이 되고 더하기 EGR이 된다. 이렇게 해서 식이 깔끔하게 정리되고요. V1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V1의 제곱은 EG H-R이다. 그러므로 V1은 루트 EG H-R이다. 해서 V1의 속도를 깔끔하게 구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러면 두 번째로 B점도 분석하기 위해서 그림을 보면 처음에 속도가 0이고 H에서 출발하고 에너지가 E0였다가 얘가 이렇게 가서 B로 오면 높이는 ER, 그 다음에 속도는 V2, 에너지는 E2. 그래서 무조건 에너지 보존이 성립. 해서 여기다가 E0는 E2와 같다. 이렇게 적고요.
그다음 처음에는 위치 에너지만 있고 두 번째는 운동 에너지 있고 위치 에너지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1 mv2의 제곱이 있고 더하기 mg h2가 있다. 이렇게 적은 다음에 h2는 2r이죠. 2r. 그러면 여기다가 h2는 2r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쓸 때 많이 쓰는 수법이 질량 약분해주고 양쪽에 2를 곱해준다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량을 이렇게 약분해 주시고 양쪽에 2를 곱해서 정리하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2gH가 될 것이고 V2의 제곱 더하기 4gr이 된다. 해서 요거를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그러면 V2는 V2의 제곱은 2g h-2r이 될 것이고 그러므로 V2는 루트 2g h-2r이 된다. 해서 일단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서 속도 V1, V2를 구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원운동 문제는 일단은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서 V1, V2를 구한다. 그 다음에는 원운동 공식을 문제에 적용하는 단계로 넘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일단 그림에다가 이제 구심력을 찾기 위해서 그림을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물체가 여기 도착했을 때 이 물체는 원운동을 하죠. 그래서 A점에서 원운동을 하는데 면이 물체를 만나면 무조건 민다. 이거 수직항력이죠. 그래서 수직항력은 이쪽 방향이고 중력은 이쪽 방향입니다. 중력은 무조건 아래쪽 방향이니까. 그래서 A점에서 힘을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구심력을 찾아야 되니까 원운동이니까 원의 중심을 향함으로 구심력이다. 그래서 이 수직항력 NA는 원의 중심을 향하니까 구심력이 맞죠? 근데 중력은 구심력과 직각 방향이에요. 그래서 구심력과 직각 방향이면 무시한다. 그래서 MB는 구심력이 될 수가 없으니까 MG는 무시한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구심력은 NA만 있으니까 구심력을 구했다. 그래서 그림에서 구심력을 찾는 것이 1단계.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심력을 받으면 원운동을 한다가 공식이죠. 그래서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 공식을 적은 다음에 첫 번째, 우리가 구한 구심력을 적자 하면 그림에서 NA가 구해졌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운동을 한다도 공식을 적어야 되는데 얘는 이제 원운동 하실 때 배우셨죠. 원운동 한다고 하는 공식은 N 곱하기 R분의 V제곱이다. 이게 원운동을 한다는 공식이죠. 무조건 이렇게 적는 거죠. 그러면 A에서의 속도는 V1이니까 여기다가 V1이라고 적는다. 이것이 원운동 공식이다. 그래서 원운동 공식을 완성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림에서 구심력을 찾고 두 번째 원운동 공식을 적어서 원운동 공식을 완성한다. 이렇게 두 단계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것이 원운동을 한다는 뜻의 물리공식이다.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구한 V1이 앞에서 구한 V1이 루트 2G H 빼기 R이 앞에서 구한 V1이니까 V1을 여기다 넣어서 NA를 정리를 하면 NA는 N 곱하기
R분의 2G H-R이다. 이런 식으로 NA를 구하는 것이 1단계 해서 NA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MB도 구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 똑같이 두 단계로 풀어봅시다. 첫째, 그림에다가 구심력을 찾기 위해서 힘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면이 물체를 만나면 무조건 민다. 수직항력 MB를 표시하고요. 중력은 무조건 아래 방향.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B점에서 구심력은 얘도 원의 중심을 향하고 MG도 원의 중심을 향하니까 원의 중심을 향함으로 구심력. 구심력은 요거 더하기 요것이 구심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식에서 원운동 분석은 구심력을 찾았으면 구심력을 받아서 원운동 한다는 공식을 맞춰서 여기다가 구심력은 뭐지? 그러면 위에서 구한 대로 MB 더하기 MG가 구심력이다. 이렇게 줬고 원운동을 한다는 공식은 무조건 N 곱하기 R분의 V제곱이 원운동을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적은 다음에 속도가 V2니까 V2를 여기다가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V2는 구한 것이 어떻게 구했는가 하면 V2는 루트 2G 다음에 H-2R이다. 이런 식으로 V2를 구했습니다. V2를 여기다 넣고 수직항력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넘겨주시면 되겠죠.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수직항력 MB는 N 곱하기 R분의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2G H-2R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MG가 된다. 이렇게 해서 수직항력을 구하면 이것이 두 번째 풀이가 되겠죠. 그래서 MG는 넘겨서 적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운동, 에너지 보전, 구심력 분석 이 두 가지가 끝났으니까 마지막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되는데 질문이 뭔가 하면 NA 나누기 MB가 2일 때 H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아까 구한 식 얘하고 얘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H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계산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얘를 싹 바꿉시다. 얘를 슬쩍 바꿔주면 NA는 2배의 MB라고 이렇게 적고 아까 구한 답들을 이렇게 넣어서 정리하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다가 NA는 N 곱하기 그 다음에 R분의 2G H-R 그래서 N 곱하기 R분의 2G H-R이라고 적고 는 2배의 MB니까 이거 N 곱하기 R분의 2G H-2R MG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N 곱하기 R분의 2G H-2R 마이너스 EMG 해서 요것도 2배 하는 거 잊지 말고 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정리만 하면 되니까 일단은 R 먼저 없애주시고 R하고 R 약분하고 R을 곱해준다. 이렇게 그 다음에 EMG가 공통이니까 EMG를 없애주시면 여기다가 MEG, EMG, EMG 이렇게 없애주면 나머지는 H-R은
2 곱하기 H-2R이 되고 마이너스 R이 된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게 이렇게 2 곱하기 H-2R 그 다음에 R H-R인 걸로 확실히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R 약분해 주시고 나머지 적으면 H는 2H-4R이다. 그러므로 H는 4R이다. 이렇게 넘겨주시면 최종적인 답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H는 4R.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푸는 좀 난이도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문제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원운동 문제는 에너지 보존하고 원운동 공식을 엮어서 풀이하는 방식으로 자주 출제되니까 이 경향을 외워놓는 것이 문제풀이에 좋다. 암기. 이렇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한 가지 더 배우고 지나가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속도 구하는 방법입니다. 속도. 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자, 다른 풀이 추천. 이 풀이를 한번 보고 지나갑시다. 자, 물체가 처음 속도가 0인 상태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h만큼 떨어졌다고 하고 나중 속도가 v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현상은 줄어든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그것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h만큼, 위치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운동 에너지가 생긴다라고 식을 적고, 그다음에 질량 약분하고 2를 넘겨주면 이렇게 되겠죠. V제곱은 2GH. 그러므로 V는 루트 2GH가 되는데 이것을 에너지 보존 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H가 뭔가 하면은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 속도인 루트 2GH를 쓸 때 조심하셔야 될 것이 H는 떨어진 거리이다. 해서 속도를 구할 때 이 공식을 쓰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문제에서 떨어진 거리를 찾아주면 되니까 이물체가 여기 있다가 A로 오면 떨어진 거리가 얼마지? 그러면은 H에서 R로 왔으니까 떨어진 거리는 H-R이고요. 그 다음에 B에 도착하면 떨어진 거리는 H에서 ER에 도착했으니까 떨어진 거리는 H-2R이 떨어진 거리이다. 그러면 속도 V1, V2를 빠르게 구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 첫 번째 에너지 보존 속도인 루트 2GH를 적은 다음에 H에다가 떨어진 거리를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H에다가 떨어진 거리를 넣자. 그러면 1번은 떨어진 거리가 H-R이니까 이렇게 2G는 그대로 적고 H-R이라고 적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떨어진 거리가 H-2R이니까 H에다가 H-2R을 집어넣으면 빠르게 속도를 구할 수 있다. 해서 문제풀이에 정말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니까 이 방법도 한번 보고 지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굉장히 길게 풀었는데 자, 1번 문제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2번 문제. 지면으로부터 높이 h인 곳에서 가만히 놓인 물체가 자유낙하하여 지면에 도달했다. 물체가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t0일 때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 2배인 지점까지 낙하하는 데 걸린 시간은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2배인 지점
이라고 해서 요 지점인 H를 구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 지점에다가 H라고 표시를 하고 요것을 구하는 것이 1번.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지점까지 낙하하는 데 걸린 시간은 그랬으니까 요 시간을 구하는 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2번이라고 하고 이 시간을 t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요 지점인 h, 시간 t를 순수대로 구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h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은 항상 적용할 수 있는 법칙이니까 이렇게 물체가 낙하하는 과정에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하자. 그래서 기준을 h는 0인 지점에 놓고 여기보다 높이 h 높은 곳에 있는 물체는 처음 속도가 0인 상태에서 출발했다. 그 다음에 이 물체가 내려오면서 h인 지점을 지날 때 속도가 v일 것이고 우리가 이 현상을 분석하는 목적은 요 h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보존은 당연히 적용되니까 여기다가 에너지 보존 이렇게 적고 처음 에너지하고 나중 에너지가 같다. 이렇게 깔끔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처음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가 없고 위치 에너지만 있다. 그래서 처음 에너지는 mg h라고 이렇게 깔끔하게 적고 나중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도 있고 위치 에너지도 있다. 그래서 나중 에너지는 이렇게 운동 에너지도 적고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도 이렇게 깔끔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문제에서 조건을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의 2배라는 조건을 줬으니까 이 조건을 여기다 반영을 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조건을 바로 여기다 반영을 시키면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의 2배. 그러면은 2대 1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2대 1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에너지가 2대 1로 나눠진다고 하는 것은 3분의 2가 여기에 가고 3분의 1이 여기에 간다는 뜻이니까 2개를 더해서 3. 그 중에 2가 여기에 속한다. 라는 의미로 식을 바꿔주시면 mgh는 식을 3분의 2 mgh 더하기 3분의 1 mgh로 적을 수 있다. 고 해서 이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인데 이것을 2대 1로 나눠주려면 2개를 더해서 3분의 2. 그래서 mgh의 3분의 2가 앞쪽이고 그 다음에 뒤쪽은 mgh의 3분의 1이 뒤쪽이다. 라고 요 식을 이렇게 바꿔서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2대 1이면 이거를 3분의 2를 여기다 적고 3분의 2를 여기다 적어서 문제를 푸는 방식은 정말 자주 출제되는 문제 풀이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풀이 방법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니까 별표. 이렇게 해서 강조하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풀 준비가 됐고 우리의 목표는 H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위식과 아래식은 같은 MGH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이거랑 같고 위치 에너지는 이거랑 같으니까 이거와 이것이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이 이거랑 같다. 라고 식을 적어서 문제를 풀면 되니까 최종식으로
mgh는 3분의 1 mgh랑 같다. 이렇게 식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약분 m하고 g가 지워지면 높이 h는 3분의 1 h랑 같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이것이 풀이 1번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풀이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높이 h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시간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현상을 분석하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첫째, 자, 높이 h에서 처음 속도 0으로 출발한 물체가 여기까지 떨어졌대, 바닥까지. 그때 걸린 시간이 t0이다. 했으니까 여기다가 처음 속도는 0이라고 표시하고 그때 걸린 시간을 t0라고 하고 떨어진 높이는 얼만큼 떨어졌는가 하면은 h 낙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h만큼 낙하였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처음 속도가 0인 상태인데 같은 높이에서 시작했는데 낙하하고 보니까 높이가 3분의 1 h다. 그럼 얼마 낙하했는가 하면은 여기다가 3분의 2 h를 낙하한 것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제 깔끔하게 낙하한 거리를 표시를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때 도착했을 때의 시간은 t라고 하자. 그래서 이 현상을 분석해서 요거와 요거의 관계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아까 h를 구했는데 h의 높이가 3분의 1 h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낙하한 거리는 3분의 2 h가 낙하한 거리다. 요거를 알아놓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였죠. 자, 그러면 얘는 자유낙하니까 자유낙하 공식 이따가 2번 자유낙하 낙하라고 적고 자유낙하 공식은 S는 2분의 1 GT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자유낙하 공식을 깔끔하게 적고 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는 H 낙하했으니까 S에다가 H 넣고 걸린 시간은 T0. 두 번째는 3분의 2 H 낙하했으니까 이거를 S에다 놓고 걸린 시간은 T라고 놓고 나서 T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첫 번째 H만큼 낙하했을 때는 2분의 1 GT 제로의 제곱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적고 두 번째로 3분의 2 H 낙하했을 때는 S 대신에 3분의 2 H를 낙하했고 그때는 2분의 1 G T제곱이다. 해서 요 T를 T0를 넣든지 T를 T로 넣어서 이렇게 식을 완성해서 두 개를 비교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 두 식을 비교하기 위해서 나눠주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H 나누기 3분의 2 H는 2분의 1 GT제곱 2분의 1 GT제곱이 된다. 해서 요 식을 그대로 적고 요 식을 그대로 적은 다음에 이 식 적고 이 식 적어서 위아래를 나눠준다. 많이 풀이하는 방법이죠. 자, 그러면 똑같은 거가 약분되고 똑같은 것이 이렇게 약분되고 정리하면 2분의 3은 T0의 제곱, T의 제곱이 된다. 그러므로 T제곱은 3분의 2 T0의 제곱이 된다. 해서
얘는 넘겨주고 얘를 넘겨주면 되겠죠.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t는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t는 루트 3분의 2 t0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로 t를 구하는 것까지 두 단계로 문제를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렇게 적용을 하고 이게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연학화 공식을 이용해서 서로 비교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의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3번 문제. 그림은 수평면상의 한 지점에 정지해 있던 질량 2kg인 물체에 시간 t는 0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 F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t는 8초인 순간 물체의 속력은. 자, 이 문제는 그래프 문제입니다. 그래프 문제가 주어지면 제일 먼저 Y축과 X축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Y축을 확인하면 Y축은 힘이고 X축은 시간입니다. 이렇게 힘과 시간. 그러면 FT 그래프죠. 그래서 위에다가 FT 그래프라고 적고 그 다음에 FT 그래프의 공식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FT 그래프 공식이 뭐냐? 그러면은 FT 그래프의 면적은 충격량이다. 이게 공식이죠. 그래서 정말 자주 사용되는 공식이니까 별표 해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FT 그래프를 분석해서 충격량을 구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제일 먼저 FT 그래프인 거 확인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8초까지 물어봤으니까 8초에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면적이 충격량이라고 그랬으니까 면적을 구해서 충격량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제일 처음 면적은 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삼각형이고 높이가 10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0이 돼서 5가 되겠죠. 5. 그래서 면적은 5. 그 다음에 여기가 2고 높이가 10이니까 요 면적은 20이죠. 그래서 요 면적은 20. 그 다음에 요 면적은 5가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얘하고 얘가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거를 반영해서 요거의 면적은 30이고 더하기 그 다음에 요거의 면적도 여기가 5고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5니까 다 합치면 30.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면적 30을 구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60이고 그 다음에 FT 그래프의 면적은 충격량. 그래서 충격량 60 뉴턴 세크가 된다. 해서 충격량을 구하는 것이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시작했을 때 FT 그래프의 면적은 충격량이다를 이용해서 충격량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공식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것도 공식이죠. 그래서 많이 쓰이는 공식이니까 이렇게 한번 밑줄 그시고 그 다음에 얘를 식으로 나타내면 충격량, 운동량 식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해서 FT는
mv 마이너스 mv 제로이다 라고 하는 공식을 이렇게 적고 이 공식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충격량, 운동량 공식 이렇게 공식을 적은 다음에 우리가 아까 충격량은 60으로 구했으니까 60. 그 다음에 물체는 처음에 정지해 있었으니까 V0가 0이니까 이쪽은 0이다. 이렇게 지워져 버리시고요. 그러면 이것만 남았죠. 질량은 2kg. 그래서 여기다 2라고 적어주시면 V. 그러므로 속도는 30m/s이다. 이런 식으로 두 단계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속도는 언제 속도인가 하면은 그래프의 면적이 8초일 때까지 이 면적들을 구했으니까 8초일 때의 속도이다. 해서 얘는 8초일 때 속도는 30이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단계로 푸는 문제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30이니까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4번 문제. 그림과 같이 학생 A가 진동수 F0로 진동하는 소리급세를 가지고 VA의 속력으로 벽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A의 뒤쪽에 정지해 있는 학생 B는 소리급세로부터 나는 소리와 벽에서 반사되어 오는 메아리의 맥놀이를 측정한다. VA는 5분의 1 V0일 때 B가 측정한 맥놀이의 진동수는 단 V0는 공기 중에서 소리의 속력이다. 자, 이 문제는 맥놀이 문제입니다. 맥놀이 문제. 요거를 보시고요. 두 번째로 보통 맥놀이 문제의 출제 경향은 보통 맥놀이와 도플러 효과를 함께 고려해서 푸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이게 출제 경향이니까 출제 경향을 한번 보시는 게 좋고요. 그렇다면 이 문제도 맥놀이와 도플러 효과를 함께 고려하는 문제가 돼서 풀이 순서는 일단은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진동수 F1, F2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구한 진동수를 맥놀이 공식에다 집어넣어서 맥놀이 진동수를 구하는 식으로 풀면 됩니다. 해서 이 문제는 이렇게 두 단계로 푸는 문제이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풀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고려할 것은 B가 관측자라고 문제에서 그랬어요. 그리고 A가 소리를 내기 때문에 A가 음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는 앞으로 가고 있다. 요거를 고려해서 그림을 분석한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이제 그림을 분석할 때 가장 먼저 할 작업이 A가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A는 벽을 향해서는 다가가고 있고 B의 경우에는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분석을 위해서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여기서 F0라고 하는 진동수의 소리를 내지만은 이 소리가 멀어지는 효과 때문에 이쪽으로 도착할 때는 F1의 진동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여기에 도착할 때는 F1의 진동수의 소리로 도착하게 되고 이게 바로 도플러 효과죠. 그래서 F0로 소리가 발생했지만 멀어지는 효과 때문에 F1의 진동수로 도착한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멀어지는 효과니까 진동수는 작게 측정됩니다. 그래서 진동수는 작게 측정된다. 그래서 도플러 효과를 여기다가 표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음원이 앞으로 가고 있죠. 벽을 향해서 다가가니까
F0인 소리가 발생했지만은 다가가는 효과 때문에 여기에 도착할 때는 F2의 진동수의 소리로 도착하고 그 다음에 다가가는 효과 때문에 진동수가 크게 도착한다. 이게 바로 도플러 효과죠. 근데 이 소리가 벽에서 반사됩니다. 그러면 반사되는 효과도 이렇게 표시해야 되니까 이렇게 벽이 하는 역할은 이렇게 표시해주고 벽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러면은 소리를 단순히 반사해서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다가가는 효과 때문에 F0가 F2의 진동수를 갖게 됐는데 이 진동수가 그대로 반사돼서 여기 도착할 테니까 그대로 반사 표시를 하고 이렇게 도착할 테니까 이쪽으로는 F2로 도착하는데 진동수가 큰 상태로 도착한다. 해서 도플러 효과의 결과를 여기다 이렇게 표시하시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에다가 도플러 효과를 분석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도플러 효과 공식. 도플러 효과는 다가갈 때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다가갈 때가 기준이라고 하는 거를 잊지 마시고 도플러 효과 공식은 F-는 F0 그 다음에 VV 플러스 마이너스 VVDS 이렇게 적어주시면 도플러 효과 기본 공식이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식이니까 이렇게 적고 얘를 암기. 그 다음에 이 공식을 그림을 보면서 적용시키시면 되는데 관측자가 정지에 있대요. 그러면은 이 관측자 D가 정지에 있으니까 얘를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얘가 음원인데 음원은 앞으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음원의 속도는 문제에서 VA는 5분의 1 V0라고 주어졌다. 해서 5분의 1 V0를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F2 먼저 구해주시면 1번 F2는 F0 곱하기 이 공식을 보시면서 그대로 적으면 되고 소리의 속도는 V0라고 문제에서 그랬으니까 이렇게 적고 여기다가 V0 적은 다음에 F2는 다가갈 때죠. F2는 다가갈 때 소리의 진동수. 그러면 여기다가 다가갈 때가 기준이니까 마이너스를 그대로 쓴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그대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음원의 속도는 VA는 5분의 1 V0이다. 해서 여기다가 5분의 1 V0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가 하면 얘는 F0 곱하기 V0 그 다음에 5분의 4죠. 그래서 5분의 4 V0가 된다. 그러면 약분. 그러므로 F2는 F0 곱하기 그 다음에 얘를 뒤집으니까 4분의 5가 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F2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보고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F1을 구하면 되는데 2번 F1은 F0 곱하기 그 다음에 위쪽이 V니까 V0 그대로 적고 그 다음에 V0 그대로 적고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이 다가갈 때 마이너스 9인데 F1은 멀어지고 있죠. 멀어지면
F1을 계산할 때는 플러스 5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플러스 이거 조심. 그 다음에 멀어지는 속도는 VA는 5분의 1 V0 해서 여기다가 5분의 1 V0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F0 곱하기 5분의 6 V0 V0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약분 그러므로 F1은 F0 곱하기 6분의 5이다 해서 5분의 6이니까 6분의 5 이렇게 해서 F1, F2까지 구하는 게 1단계. 자, 그래서 이제 진동수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현상을 관찰하니까 관측자 B는 소리를 2개 듣습니다. 그래서 관측자가 소리를 2개 들을 때 맥놀이 진동수가 관측된다. 이게 맥놀이의 원리죠. 그렇게 해서 얘는 소리를 2개 들으니까 맥놀이를 느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맥놀이 진동수 공식을 적고 맥놀이 진동수 F는 F1 빼기 F2 이렇게 기본 공식을 적은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이 물결 표시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맥놀이 진동수 F는 큰 게 F2니까 F2 빼기 F1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 그렇다면 F2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아까 구한 것이 F2는 여기서 6분의 5였고 F1은 6분의 5였고 F2는 4분의 5였죠. 그래서 F2 먼저 그래서 여기다가 4분의 5 F0 마이너스 그 다음에 6분의 5 F0라고 F2하고 F1을 이렇게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해 주시면 24분의 그 다음에 6, 5, 30, 4, 5, 20이니까 30 빼기 20 F0는 24분의 10 F0이다. 그러므로 맥놀이 진동수 F는 이따가 맥놀이라고 적고 맥놀이 진동수 F는 요거를 2로 나눠주면 12분의 5 F0가 된다. 이런 식으로 맥놀이 진동수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됩니다. 그러면 시작했을 때 했던 얘기를 다시 하면 맥놀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맥놀이와 도플러 효과가 함께 고려해야 되는 문제가 출제되는 게 일반적이고 그래서 이 경향성을 암기하시고 그래서 이 경향성에 따라서 도플러 효과 진동수 2개 구하고 맥놀이 공식에다 집어넣어서 맥놀이 진동수를 구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그러시면 요 4번 문제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5번 문제. 그림과 같이 수평면의 Y축상에 놓여있는 무한히 긴 직선 노선에 세기 I인 전류가 플러스 Y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저항 R이 연결된 직사각형 회로가 동일한 수평면에 X는 0보다 큰 영역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 문제는
유명한 기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풀이를 확실히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풀이를 되도록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가 하면 일단은 이 직선도선의 전류가 흐르니까 직선도선이 자기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직선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을 그리는 게 1번.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자기장이 고리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리 안으로 자기장이 들어간다. 이렇게 표시하시고 자기장 속에서 고리가 움직이니까 여기에는 유도기전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고리에는 유도기전력이 생긴다. 라고 분석하는 것이 2번. 해서 이 문제는 1단계 자기장 그리고 2단계 유도기전력을 분석하는 식으로 풀어주시는 게 기본 풀이입니다. 해서 이 풀이 방법을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자,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직사각형 회로를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다.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분석을 해봅시다. 자, 보통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손 법칙으로 따지죠. 그래서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손 법칙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전류가 위로 흐르니까 자기장은 빙글 돈다. 이렇게 돌리면 되겠죠. 그래서 전류가 위로 흐르니까 오른손으로 전류가 위로 흐르니까 자기장은 빙글 돈다. 그래서 자기장을 이렇게 빙글 돌게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은 나와서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자기장은 나와서 점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들어간다. 그래서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은 X로 표시해서 이 그림을 나와서 들어가는 식으로 평면에서 표시하는 게 기본이죠. 그래서 들어가는 자기장을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그러나서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여기다가 사각고리가 이쪽에 있으니까 사각고리를 여기다 갖다 대면 자기장이 들어가게끔 사각고리의 형성이 된다. 이것이 기억의 질문이죠. 자, 그렇게 해서 기억은 자기장이 고리 안으로 들어가고 있으므로 기억은 맞는 문장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 저항 아래는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질문이 뭔가 하면은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유도 전류의 방향을 따지는 질문은 렌츠의 법칙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렌츠의 법칙을 쓴다. 왜냐하면은 유도 전류의 방향을 물어봤으니까 렌츠의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니은이 중요한 질문이니까 별표. 자, 그러면 꼼꼼하게 니은을 풀어봅시다. 제일 처음에 이렇게 직선 전류가 있으면 만드는 자기장은 공식이 K 곱하기 R분의 I입니다. 직선 전류의 자기장. 그런데 K하고 I가 상수니까 자기장은 R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자기장이 나와서 들어가는 식으로 여기다 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자기장이 세니까 가까우면 자기장이 센 것이고 멀면 자기장이 약한 것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게 1단계. 해서 굉장히 중요한 표시니까 자기장이 세고 약하다라고 그림에다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제 현상을 분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자기장이 세고 여기가 자기장이 약한데 고리가 플러스 X로 움직인대요. 고리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인다. 하면은 자기장이 세다가 자기장이 약해졌으니까
자기장은 감소한 것이죠. 그래서 옆에다가 현상을 분석해서 뭐라고 적는가 하면 X 자기장이 감소 중이다 해서 이것이 1단계. 이렇게 적어주시면 현상을 분석한 것이 되겠죠. 그러면 렌츠의 법칙. 렌츠의 법칙은 뭔가 하면은 이렇게 X 자기장이 감소하면은 이 고리 안에는 감소한 거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 X 방향의 유도 자기장이 생긴다. 이렇게 유도 자기장을 표시해 주시고 X 자기장이 감소하면 감소한 거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 X방향 유도 자기장을 표시해 주시고 여기다가 그러므로 X방향의 유도 자기장이 생긴다. 이렇게 2단계로 적고 그 다음에 이런 법칙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렌츠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렌츠의 법칙을 적용한 것을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도자기장이 X방향이라고 하는 걸로 쉽게 구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면은 여기에 X방향의 유도자기장이 생겼는데 보통 자기장이 생기려면 전류가 흘러야겠죠. 그래서 X방향의 유도자기장이 생기려면은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된다. 그래서 옆에다가 유도 전류라고 적고요. I라고 적고 그래서 유도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유도 자기장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손 법칙 해서 유도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유도 전류의 방향은 오른손 법칙.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유도 자기장이 오른손을 들어서 유도 자기장이 들어가면 유도 전류는 오른손 법칙으로 시계 방향으로 빙글 돈다. 그래서 유도 자기장이 들어가면 이 네 손가락이 이렇게 도는 걸로 봐서 시계 방향이다. 해서 유도 전류 방향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이것은 바로 유도 전류 때문에 유도 자기장이 생긴 것이고 유도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유도 자기장이 X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X 유도 자기장이 생긴 걸로 봐서 이 고리에는 시계 방향의 유도 전류가 흐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이것이 2단계고 이런 판단을 가리켜서 오른손 법칙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유도 전류의 방향을 유추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렌츠의 법칙과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시계 방향의 유도 전류가 흐르고 있을 것이라고 유추를 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니은은 저항 아래는 시계 방향의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으니까 니은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기역 니은은 맞는 이야기고요. 마지막 디귿. 직선 두 손과 직사각형 회로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논리를 분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첫 번째. 자, 이 전류가 자기장을 이쪽에 만들었어요. X 자기장. 그러면 자기장이 이렇게 바뀌는 상황에서 고리가 이동하면
고리에는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이 1번이죠. 그러면 요 상황일 때 움직임의 반대 방향으로 유도 자기력이 생긴다. 이렇게 F라고 적어주시면 이것도 렌즈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장 속에서 자기장이 바뀌고 있죠. 바뀌는 자기장 속에서 고리가 이동하면 유도 기전력이 발생 중이다. 1번. 그러면 유도 기전력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을 때는 움직임의 반대 방향으로 유도 자기력이 생긴다. 이것을 가리켜서 렌즈의 법칙이라고 한다. 해서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움직임의 반대 방향으로 그 다음에 유도 자기력이 발생한다. 이것을 렌즈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적고 두 단계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다 풀었고요. 요 전류 입장에서는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었더니 고리가 이쪽으로 힘을 받네. 그러면 전류 입장에서는 고리를 잡아당기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 자기력을 인력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세 번째 문장. 직선도선과 직사각형 회로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한다. 해서 디귿은 맞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디귿도 맞아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답은 5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기본 문제고 중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풀이를 이해하시고 암기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